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동반이존이라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던 기억. 나의 필요와 욕구는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늘 타인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바로 동반이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존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긴 비행기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오래된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이존을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이것이 실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오래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의지력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다짐을 반복해왔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이존은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나를 버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뇌의 생존 신호를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맨손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라는 덫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찰이 곧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감정적 패턴을 통합하지 않은 채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이존은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아닌 감정적인 몸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랬듯이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홀로서기라는 신화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뇌를 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동반의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입니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안전한 연결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립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패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모드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거절, 비난, 버림받음의 신호를 찾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어린아이가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생존 갑옷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온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패턴이 되어 오늘날 나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안전해지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기 쓰기, 의지력만으로는 동반의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뇌를 다시 길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 패턴 중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패턴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어질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 감정의 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존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당신의 노트나 휴대폰에 적고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의 신경계는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청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새로운 믿음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패턴 정착시키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동반이존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춘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나의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오늘 시도한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자기연민의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낡고 좁은 길 대신 넓고 튼튼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반이존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과정,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사슬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동반이존이라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던 기억. 나의 필요와 욕구는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늘 타인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바로 동반이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존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긴 비행기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오래된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이존을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이것이 실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오래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의지력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다짐을 반복해왔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이조는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나를 버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뇌의 생존 신호를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맨손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라는 덫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찰이 곧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감정적 패턴을 통합하지 않은 채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이조는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아닌 감정적인 몸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랬듯이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홀로서기라는 신화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뇌를 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동반이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입니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안전한 연결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립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패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모드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거절, 비난, 버림받음의 신호를 찾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어린아이가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생존 갑옷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온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패턴이 되어 오늘날 나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안전해지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기 쓰기, 의지력만으로는 동반이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뇌를 다시 길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 패턴 중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패턴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어질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 감정의 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존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당신의 노트나 휴대폰에 적고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의 신경계는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청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새로운 믿음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패턴 정착시키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동반이존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춘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나의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오늘 시도한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자기연민의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넓고 좁은 길 대신 넓고 튼튼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반이존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과정,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사슬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동반이존이라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던 기억. 나의 필요와 욕구는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늘 타인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바로 동반이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존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긴 비행기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오래된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이존을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이것이 실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오래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의지력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다짐을 반복해왔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이존은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나를 버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뇌의 생존 신호를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맨손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라는 덫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찰이 곧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감정적 패턴을 통합하지 않은 채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이존은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아닌 감정적인 몸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랬듯이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홀로서기라는 신화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뇌를 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동반이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입니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안전한 연결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립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패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모드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거절, 비난, 버림받음의 신호를 찾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어린아이가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생존 갑옷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온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패턴이 되어 오늘날 나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안전해지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기 쓰기, 의지력만으로는 동반이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뇌를 다시 길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 패턴 중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패턴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어질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 감정의 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존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당신의 노트나 휴대폰에 적고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의 신경계는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청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새로운 믿음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패턴 정착시키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동반이존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춘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나의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오늘 시도한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자기연민의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낡고 좁은 길 대신 넓고 튼튼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반이존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과정,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사슬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동반이존이라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던 기억. 나의 필요와 욕구는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늘 타인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바로 동반이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존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긴 비행기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오래된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이존을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이것이 실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오래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의지력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다짐을 반복해왔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이조는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나를 버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뇌의 생존 신호를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맨손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라는 덫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찰이 곧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감정적 패턴을 통합하지 않은 채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이조는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아닌 감정적인 몸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랬듯이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홀로서기라는 신화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뇌를 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동반이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입니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안전한 연결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립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패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모드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거절, 비난, 버림받음의 신호를 찾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어린아이가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생존 갑옷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온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패턴이 되어 오늘날 나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안전해지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기 쓰기, 의지력만으로는 동반이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뇌를 다시 길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 패턴 중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패턴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어질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 감정의 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존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당신의 노트나 휴대폰에 적고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의 신경계는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청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새로운 믿음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패턴 정착시키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동반이존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춘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나의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오늘 시도한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와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자기연민의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넓고 좁은 길 대신 넓고 튼튼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반이존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생존을 넘어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과정, 즉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사슬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온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동반이존이라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던 기억. 나의 필요와 욕구는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늘 타인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 바로 동반이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존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것을 맡긴 비행기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각인된 오래된 패턴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이존을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이것이 실은 어린 시절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오래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의지력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다짐을 반복해왔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패턴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이존은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나를 버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뇌의 생존 신호를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맨손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라는 덫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찰이 곧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감정적 패턴을 통합하지 않은 채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이존은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아닌 감정적인 몸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랬듯이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홀로서기라는 신화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마치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뇌를 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동반의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입니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안전한 연결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립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패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모드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거절, 비난, 버림받음의 신호를 찾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어린아이가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생존 갑옷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온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자동 패턴이 되어 오늘날 나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안전해지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감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기쓰기, 의지력만으로는 동반의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뇌를 다시 길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 패턴 중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패턴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어질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축소시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 감정의 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각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존 프로그램 재구성하기.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당신의 노트나 휴대폰에 적고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나의 신경계는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청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새로운 믿음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패턴 정착시키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동반이존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춘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나의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오늘 시도한